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전운 고조. 오늘 각종 매체마다 우리 국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는 결국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어제 저녁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속에 법안 심사 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기립 표결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작정인데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필리버스터 종결을 시도하고 이마저 여의치 않다면 회기 쪼개기로 대응한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법안 통과가 유력해 보입니다. 권력 교체기에 벌어지는 여야의 극한 대립, 민생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4월 27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축하합니다. 한국자동차 전문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 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픽업, 올해의 유틸리티 렉스턴 스포츠. 이관왕 기념 이벤트도 만나보세요. 1년간 월 1만 원만 납입하는 초기 부담 제로 할부부터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는 10년 자동차세 특별 지원까지. 4월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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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쓰리 H 지압 침대 어깨 쓰리 쓰리 허리 쓰리 H 지압 침대. 의료용 진동기는 3H 지압 침대.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역동적이면서도 우아하게, 기술은 미래적이지만 클래식의 품격을 잃고 싶지 않았던 전기 세단의 꿈, 불가능이었을까? 천만에 가장 화려하게 이루어지다. 메르세데스 벤츠 최상위 전기 세단 The New EQS. 아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구 위에서 우리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남편, 우리 손주, 우리 회사. 소중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하죠. 일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김범일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김범일 사무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6.1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예비후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는 시간,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김범일의 청년생각 시작합니다.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김범일 사무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얘기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아나운서님 혹시 최근에 굉장히 핫한 포켓몬스터빵 드셔보셨나요? 포켓몬스터 빵이요? 예. 이거 보기는 봤죠? 먹어보진 못했고요. 예. 예. 제가 이 포켓몬스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요? 몇 번 못 사볼 정도로 예. 아주 품귀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얘기 들었어요. 어제 사무실 근처에 마트에 우연히 갔다가 예. 그 자녀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쭉 길게 줄 서 있는 부모님들을 봤거든요. 예. 이 줄이 그 줄이구나 싶어서 저도 마지막에 줄을 서봤는데. 그 정도예요? 줄 서서 기다리는. 다행스럽게도 하나를 얻었습니다, 제가. 그래요? 아이들에게 좀 양보하시죠, 왜? 제가 줄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거 모으시는 건 아니죠? 이거. 예, 모으고 있습니다. 모으고 있어요? 근데 구하기가 힘들어서 많이는 못 모았는데요. 이거 저희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군요. 그럼요. 저 같은 30대들도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거는 몰랐네요, 정말. 혹시 네. 이거 왜 모으는 거예요? 어른이?
아이들은 뭐 그렇다 치고.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려면은 예. 포켓몬스터라고 하는 컨텐츠를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예. 우선 이게 1996년도에 일본에서 발매된 비디오 게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벌써 25년 이상이 지난 거죠. 네. 게임으로 발매된 이후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되면서 아시아는 물론 영미권에서도 큰 시장 인기를 얻었는데요. 네. 이 하나의 컨텐츠로 만화, 영화, 책, 캐릭터, 게임 등 여러 분야로 확장되는 걸 이제 한국에서는 보통 IP라고 해서 지식재산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 예. 지식재산권. 예. 전 세계적으로 단일 IP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게 이 포켓몬스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유명한 포켓몬스터가. 디즈니의 캐릭터들보다도 돈을 많이 벌어들인 게 이 포켓몬스터라는 거죠. 예. 그 포켓몬스터 캐릭터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띠부띠부 실인데요. 예? 띠부띠부 실이요? 네, 그 이건 포켓몬 또 빵을 뭐예요? 사면은 들어있는 스티커를 띠부띠부 실이라고 부릅니다. 띠부띠부 실이요? 예. 아, 이건 또 처음 들어보네요. 이제 그 스티커를 왜 네. 모으냐면은 이 예.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진짜 예. 사회적 현상으로 불리울 만큼 유행이었거든요. 예. 당시 스티커 모으려고 빵을 샀다가 빵은 안 먹고 스티커만 낼름 가지고 빵을 버리는 일들이 많아서 이게 뉴스에 나온 적도 많았습니다. 아, 이게 그때였군요. 저도 뭐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네네. 그러니까 2000년 전후해서. 그렇죠. 이때 이제, 포켓몬스터 유행이 있었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0여 년 만에 다시 유행을 맡고 있는. 예. 그렇죠. 그 당시에 자. 초등학생들이 이걸 많이 모았었는데 예. 그 당시 초등학생들이 뭐 이 빵을 사려면은 용돈을 받아서 뭐 겨우 하나 두 개 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학생들이 지금은 자라나서 경제력이 있는 30대가 되는 거죠. 예. 그 세대 학생들 치고 이 스티커 안 모았던 사람들이 없거든요. 예. 근데 그 30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포켓몬스터 빵과 스티커가 다시 나왔다고 하니까 아이들에게 양보를 못하고 본인들이 사는 색깔이 되는 거죠. 아, 지금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에 대답을 하신 거군요. 지금.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우리 저 김범일 사무국장이 2000년 전후해서 이 당시 이제 초등학생이었고. 그렇죠. 이 당시에 모았었고요. 그리고 네네. 20년이 지나서 지금 30대가 됐는데 그때 향수를 잊지 못하고 다시 모은다. 그렇죠. 아, 그렇군요. 예. 아, 저는 이게, 사실이요. 네. 저희 고등학교 그 아이가 네. 이걸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왜 고등학생이라 되는데 이런 걸 모으냐고 이제 초등학생들 모으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군요. 아, 그럼요. 어른도 나이 모으고 드신 있는데. 분도 많이 모읍니다. 아, 예, 정말 몰랐습니다. 이거는. 예. 이게 중고거래하는 그 당근마켓이라는 어플 있잖아요. 예. 거기 들어가 보면 이 빵이랑 스티커를 재판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마트에서 사면 이 빵이 원래 가격이 1,500원인데 아, 1,500원? 예. 중고거래할 때 보통 5,000원에 거래가 됩니다. 아, 빵이요? 이게 네. 그 정도예요. 그리고 빵 말고 스티커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통 2,000원에서 시작을 하고요. 스티커만은 그리고 2,000원. 희귀한 포켓몬의 경우에는 심지어 35,000원에 거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그래요. 이게 이 스티커가 뭐 몇 가지가 있나 보네요. 이 캐릭터가? 그렇죠. 151마리의 포켓몬이 있고요, 우선. 아, 151가지나 있는 거예요? 캐릭터가? 1세대 포켓몬은 그렇습니다. 네네. 야, 예. 그 중에서 이제 아주 희귀한 포켓몬의 경우는 35,000원까지 거래가 된다. 그렇죠. 이걸 35,000원 주고 사는 사람이 있군요. 이게 모든 스티커가 그렇게 뭐 비싸게 팔리는 건 아닌데요. 예, 희귀한 예. 포켓몬의 경우에 그렇게 팔리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또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삼림 SPC 포켓몬빵을 판매하는 이 회사가 빵 수급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많이 안 파는군요, 이걸. 그렇죠. 하루에 입고하는 물량의 제한을 두고 있어서 더 늘리지 않고 있는데요. 그 스티커가 희귀하다 보니까 그 희귀하다는 현상으로 희귀성이 더해지는 거죠. 예. 사람들이 몰려서 이거 뭐야 하면서 덩달아 하나 사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제 왜 그 마트 앞에서 줄 서서 샀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혹시 한 대략 몇 분 정도나 그렇게 줄 서 있던가요? 가보니까? 최소한 10분 이상이었고요. 예. 이게 한 명당 하나만 구매를 할 수 있기 한 때문에 명당 하나씩. 빨리 줄을 서더라도 2개 이상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많이 들여놓지를 않는군요. 마트에도. 한 매장당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입고하시는 분량. 그래요. 그래서 가까스로 마지막에 이제 하나를 구하셨고. 혹시 이거 희귀하다는 35,000원짜리 나온 건 아니에요? 네. 아쉽게도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예. 야, 그러니까 이 삼립 SPC라고 했죠. 이 회사가 네네. 이제 아주 이렇게 영리한 영업 전략을 쓰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영업 전략 왜 명품 판매도 이렇게 좀 비슷하게 하지 않나요? 이렇게 많이 맞습니다. 근데 찍어내지 요즘에 않고. 백화점 1층에 가면 줄 서는 사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요. 예.
자, 근데 우리 김범일 사무국장이 오늘 이 포켓몬 빵 얘기만 하는 건 아니죠? 다른 얘기 또 준비하셨죠? 예. 맞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그 SPC 그룹의 이야기인데요. 예. SPC 그룹은 국내 제빵업계 선두주자입니다. 예. SPC S는 샤니빵, 삼림빵의 S인데요. 예. 아마 아나운서님도 국진이빵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국진이빵이요? 김국진. 기억 안 나는데. 그렇습니까? 어떻게 국진이빵이라든가 포켓몬빵으로 유명한 회사들이고요. 예. 그리고 SPC의 P는 파리크라상이라고 하는 업체인데 파리바게뜨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아, 예. 그 외에도 베스킨라빈스라든가 던킨 등을 소유하고 있는 아주 거대한 외식산업 그룹입니다. 아, 그래요. 이 SPC 그룹 들어는 봤는데 뭐 샤니빵, 삼립빵, 파리그라상, 뭐 베스킨라빈스, 던킨 뭐 상당히 다 이게 소유하고 있는 굉장한 회사군요. 이게. 네, 맞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이 굴지의 중견기업 그룹 본사가 서울에 있는데요. 오늘은 사실 이 그룹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예. 이 서울 서초구 양재역 근처에 있는 SPC 그룹 본사 앞에서 오늘 기준으로 31일째 단식 농성을 하는 한 제빵사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 예. 이분은 이제 민주노총 화성식품노조의 파리바게뜨지의 임종린 지회장이라는 분인데요. 파리바게뜨에서 빵을 만드는 제빵사였던 이분이 왜 SPC 본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한 달째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이분이 단식 농성을 하면서 일각에서는 SPC 그룹 제품을 사지 말자라고 하는 불매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뉴스에서 좀 이렇게 많이 다뤄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군요. 그러니까 파리바게뜨 지회 임종린 지회장이라는 분이 1인 단식 농성 오늘자로 31일째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자, 뭐 불매 운동까지 뭐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제 빵이 없어서 못 파는 경우고 또 한쪽에서는 불매 운동이 벌어지는 아주 기묘한 상황인데, 자, 이 임종린 지회장 이분은 왜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이분이 이제 파리바게뜨에 입사를 하면서 열심히 빵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서 원래 주기로 했던 임금을 안 주고 아니면은 보장해 주기로 했던 휴가를 못 가게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해서 직접 노조를 만들어서 회사와 싸운 거죠. 그래서 결국 파리바게뜨가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노조에 가입한 제빵사들을 괴롭히면서 퇴사를 종용하고 있어서 이제 농성을 시작한 건데요.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노조라고 했을 때 아직 정서적으로 좀 거리두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조는 이제 노동조합의 줄임말이잖아요. 근데 노동조합을 사실 풀려서 쓰면 일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사실 우리들이죠. 우리도 다 일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시피 모일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모여서 회사 측과 협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데요. 이 파리바게뜨에서는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을 색출해서 나갈 것을 강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퇴사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겁니다. 그것도 한두 매장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전국적으로 진행을 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주 위헌적인 행동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지회장님께서 단식 농성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최근까지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지금 뭐 10년 전, 20년 전 얘기 아니죠? 예, 2022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거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SPC 그룹처럼 이렇게 큰 대기업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뭐 이거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진행이 돼서 이런 실태를 좀 알리고자 한 명의 제빵사였던 청년이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언론에 좀 많이 노출되지 않는 이야기다 보니까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포켓몬 빵으로 SPC가 큰 매출을 올렸거든요. 기사에 따르면은 단순 매출액만 해도 2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SPC 삼림 주가는 포켓몬빵 출시 전에 대비해서 약 20%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줄줄이 포켓몬을 앞세운 다른 제품들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기사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과연 이 돈은 누구에게로 가는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아마 하반기에는 던킨이라던가 파리바게뜨에서도 포켓몬을 활용한 제품들이 출시될 예정인데요. 그 빵을 만드는 제빵사한테는 제대로 된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데
그런 그룹의 기록적인 매출을 알리고 신제품을 소개하는 기사가 너무 많이 보여서 이 기이한 상황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렇네요. 예, 아주 잘 나가는 회사의 이면을 오늘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회사는 잘 나가지만 정작 그 회사의 주인인 노동자들은 합당한 대우를 못 받고 있는 이 현실 네.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럴 때 하는 말 있잖아요. 노사상생이란 말. 예, 그 네, 노사상생의 그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범일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김범일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이거 마스크 끈이 끊어졌네. 어떡하지? 이거 쓰실래요? 새 건데. 감사합니다. 모르는 사이지만 서로 배려하고 유모차 계단 위험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도움 주고. 여기 착한 빵집 돈 찔러러 왔어요. 진짜요? 너무 감사해요. 방식은 다르지만 함께 응원하고. 사진 보낼 땐 이걸 누르시고 찬송. 이제 알겠네. 고마워요. 세대는 다르지만 소통을 이어가는 우리. 존중과 배려가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28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 시작하죠. 6.1 지방선거 오늘로 이제 3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상북도 교육감에 도전하는 분이죠. 17대 경상북도 교육감을 지낸 임종식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종식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출마 선언 하셨네요, 오후에? 예, 오늘 아직까지 일하다 나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먼저 이번 이번 교육감 선거에 재선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이유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먼저 지난 4년 동안 경북교육에 많은 사랑을 주신 경북도민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학교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그리고 미래교육 혁신, 코로나19로 벌어진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이런 과제에 놓여 있는데 이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또 개인별 맞춤형 교육 정책 이런 것들이 아주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 이런 시기에 흔들림 없는 미래교육 정책 추진과 온전한 교육 회복을 위해서는 경험이 있는 그런 교육감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초보 교육감으로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서 재선 교육감이 되면 좀 더 든든한 그런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경험이 있는 유능한 교육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출마하게 됐다는 말씀이시고, 자, 지난 4년의 경북 교육 행정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성과가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예, 정말 그 초보기 때문에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하루도 흐트러 버리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를 사실은 냈습니다. 네. 그 지금 무엇보다도 학교와 교육청의 조직 풍토를 바꾼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보겠습니다. 4만 5천 경북의 교직원은 공적으로는 우리 30만 학생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이렇게 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행정으로 교육청의 문턱을 낮추고 학교에서 힘든 것이 있으면 교육청에 도움을 청하는 그런 풍토로 바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동안 약속을 했던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많이 줄였습니다. 유초, 중고, 무상급식을 우리가 전면 시행이 됐고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 실현 그리고 학습 지원금 또 진학 지원금 올해부터는 초중고 수학여행비 지원까지 어려운 시기에 교육비 부담을 대폭 줄였고. 잠깐만요. 그러면 유초, 중고, 무상급식은 전면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모든 학교 경북에? 예. 무상급식은 하고 있고 무상교육은 완전히 된 건 아니죠? 고등학교 완전히 됐습니다. 고등학교까지요? 예. 아, 그러면 지금 전면 무상급식, 무상교육이네요? 모든 학교가? 그렇습니다. 예. 아,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미래교육 기반이 중요한데 제가 모든 학교에 무선망을 구축을 했고 또 원격 수업을 위해서 선생님들 1인 노트북 또 학생 1인 1 스마트 기기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창의융합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과서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권역별 메이커 교육관 수학 체험관을 우리 4개 권역별로 지금 다 구축을 했습니다. 현재 포항의 수학문화관만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는 다 구축을 해서 굉장히 호응이 높은 그런 체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교육센터, 안전체험관 이런 구축을 했는데 이 체험관들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 TF팀을 미국, 독일,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히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소외되는 지역 아이가 한 명도 그 낙오된 아이가 없도록 살펴서 자원학교 자유학구제가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도 알림장을 번역하고 상담 통역 서비스를 하고 특히 따뜻한 경북교육이라는 브랜드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당시에 10만 원인 것을 월 17만 원으로 이렇게 올렸고요. 또 이 학생들에게 지자체에서 교복을 지원하지 않는데 학생들이 교복을 입지 않기 때문에 활동복 지원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정책 사업을 55% 정비를 했고 학교지원센터 종합자료실을 만들어서 선생님을 돕고 있고 또 공모 사업도 자율 선택제로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없고 학급 자율 운영비 등 자율적인 운영을 지원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업무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성과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학생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게 아까 그 말씀 중에 1학생 1 스마트 기기 지급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업이 혹시 언제까지 종료가 되는 겁니까? 다 완성이 되려면? 지금 올해까지 예산으로 보면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적어도 내년 후내년까지는 완벽하게 다 실현될 걸로 봅니다. 경북도 내 모든 학생들에게 1학생 1 스마트 기기 지급. 계속해서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추진 중이신 거군요.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원래 예산 잡혀 있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3분의 2 정도 되는 학생에게 지급이 된다. 이게 혹시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 뭐 고등학생부터 먼저 지급한다든지 뭐 이런 지금 초등학생은 1, 2학년은 잘 쓰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3학년 이상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초중고를 동시에 한 학년분씩 처음에 했고요. 1년에. 한 학년분이 되면 서로 돌려가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학년분씩 해서 이제 2개 학년분이 원래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재선에 임하시면서 이제 준비하신 공약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 중에서 딱 하나 제1호 공약은 무엇인지요? 미래교육 강화입니다. 미래교육 강화.
이 미래 교육은 인성 역량하고 창의 융합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 행복 교육, 문화 예술 교육, 체육, 애국심, 나라 사랑 교육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인성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창의 융합 역량은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별 메이커 교육관, 수학체험센터, 안전센터 이런 곳을 통해서 아이들이 상상하고 만들고 공유하는 이런 노력들로 우리 아이들의 창의 융합 능력을 키우도록 하고요. 지금도 다음 그 기회는 AI 교육, 메타버스, 빅데이터를 교육에 전면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미래 교육 강화를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우고 계시고, 자 지금 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경북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학령 인구 감소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금 보통 초등학교 학생들이 2만 명 한 학년에 되는데 지난해는 경북에 태어난 아이들이 11,500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이에요. 이런 학령 인구 감소가 큰 걱정인데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유학구제 등을 활용하고 고등학교는 지금도 타시도에서 유학을 많이 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경북의 중학교를 졸업하고 타시도 고등학교로 가는 학생이 320여 명인데 타시도 중학교 졸업하고 경북의 고등학교 오는 학생은 1,5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오는 경북인데 앞으로 더 많이 유학 오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출산 원인 중에 하나가 교육비 부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학부모님 부담을 대폭 줄였지만은 앞으로는 전혀 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가 가장 큰 문제다. 저는 지금 깜짝 놀랐네요.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수가 한 2만여 명 되는데 올해 2만 명이 좀 원래 깨졌습니다. 이제. 깨졌습니까? 2만 명. 그러니까 2만 명으로 보고 2학년부터는 다 2만 명 이상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올해 태어난 아기가 지난해 태어난 아이. 지난해 태어난 아기가 10,000명밖에 안 된다고요? 11,500명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절반으로 확 줄어들었네요. 정말. 자, 비정규직의 처우 문제도 우리 교육감이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될 문제 같은데요. 맞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또 이 정규직과 좀 차이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 영향 때문에 영세 상인 등 밖에 있는 분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내부의 처우 개선을 하는데 조금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그동안 조금 이렇게 조정했던 부분들을 대폭적으로 보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앞으로 이제 임금은 지금 현재 전국 지도교육청이 단체 교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육청이 해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예를 든다면 우리가 공무원에게 주어진 혜택들, 휴가라든지 또 병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무원 수준으로 이렇게 맞춰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비슷한 일을 하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해소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번 교육감 선거에는 우리 임종식 후보님 포함해서 모두 3명의 후보가 출마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직전까지 이제 현직에 계셨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의 공격을 좀 많이 받으실 텐데 다른 후보들과의 경쟁 자신 있으신지요? 우리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에서 교육청 중에서는 공동으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2등급을 받았는데. 청렴도 평가에서요? 그리고 국민권익위 부패 방지 시책에서는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입찰을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입찰에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불평들 또 이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금 공직사회에서는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그런 일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공격들이 한쪽 측면을 좀 이렇게 달리 보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교육감 선거는
우리 국민들도 보고 있지만 학생들도 보는 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네거티브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저도 네거티브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나만의 교육 철학은 이것이다. 예, 어떤 교육 철학을 갖고 계신지요? 예, 저는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을 가진 우주와 같이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교육은 이런 타고난 재능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특히 행복한 삶은 이웃과 나라를 함께 생각하는 그런 인재로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끝으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텐데 우리 도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예,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선거철이 되면 아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점이 많을 겁니다. 특히 이 교육감 선거는 어떤 다른 측면보다도 어떤 후보가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특히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에게 학부모님에게 많이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 개인적인 욕심은, 임종식의 욕심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감 임종식의 욕심은 경북에 사는 아이들이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좋은 교육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소녀들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 경북 교육이 전국의 최고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임종식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를 만나봤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리서치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배종찬입니다. 예. 자, 이번 주 여론조사 어떤 거부터 볼까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그리고 좀 분석 좀 해주시죠. 이제 뭐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기자 간담회, 또 언론인 손석희 씨와 또 대담도 가졌는데 어제 그제 방송됐죠. 예. 예,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리얼미터가 자체 조사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42.1%, 부정평가는 53.6%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에 쭉 실시되어왔던 역대 대통령 국정수행과 비교해보면 임기 때 가장 높은 긍정평가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 뭐 여러 가지 또 우여곡절도 많았고 또 지지율이 높았을 때도 있고 낮았을 때도 있지만 임기 마지막까지 이 40%대의 지지율 유지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 주 긍정이 42%대인데 지난주보다는 약간 떨어진 것 같네요. 그렇죠? 지난주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뭐 여러 가지 또 대외적인 영향들이 있겠죠. 뭐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쏘는 그런 것도 영향을 줬을 수도 있을 테고, 또 경제 관련 부분들도 영향을 임기 막바지에 줬을 수 있습니다. 또 대결 구도도 문재인 대통령 부정평가가 조금 더 올라가고 긍정평가는 내려오는 영향을 또 줬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40%대를 유지하는 높은 지지율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수행 기대감일 텐데, 자, 이번 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같은 조사,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결과에서 실시가 됐던 조사인데요. 윤석열 당선인 앞으로 이제 향후 국정수행 기대감입니다. 임기 시작되고
얼마나 잘할 것이냐 또는 잘 못할 것이냐. 잘할 것이다는 긍정 전망 49.8%로 나타났고요. 잘 못할 것이라는 부정 전망은 44.8%입니다. 네. 직전 조사보다도 조금 내려왔는데 긍정이 50% 예. 50% 문턱을 긍정 전망이 넘지를 못했거든요. 다분히 이것은 다른 조사 기관의 결과하고도 함께 감안하더라도 지금 인사 청문회를 해야 되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화행을 빚었고 특히 이제 정호영 후보자가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까도 계속해서 의혹과 논란이 나오고 있다. 이런 집중적입니다. 심지어는 윤석열 당선인과 아주 절친 후배, 동생이라고 불리워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후보자까지 의혹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윤석열 당선인 국정수행 기대감에 부담을 준 결과로 보입니다. 50% 밑으로 내려왔다는 것이 정말 좀 상징적인 숫자고 지금쯤이면 최소한 60%, 70%는 넘어야 될 텐데 역시 맞습니다. 앞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분석해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얼마나 당선인의 경우 아직 인기 시작은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이거든요. 그래서 역대 당선인의 경우에는 70%, 80% 이상의 공공행진이었는데 다분히 지금 대결 구도 또 지방선거 또 태도 각종 이 태도 부분에서 인사도 그렇고 또 검찰 수사권 분리와 관련해서도 곳곳에서 충돌하거든요. 이른바 유지태 현상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도 있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좀 팽팽한 긍정과 부정 전망의 결과로 해석됩니다. 유지태 현상은 뭐였죠? 까먹었네요. 그러니까 대선 결과 여파가 유지되고 그다음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대결 구도가 만들어져 있고 마지막 태는 태도입니다. 올드보이에 출연했던 유명 배우 바로 유지태 배우인데 이 태도도 곳곳에서 이 소통과 협치와 통합을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태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역시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국정수행 기대감에 좀 반영이 된 것 같다 하는 분석이시고, 자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이거는 뭐 하루하루가 다르게 시시 가까운 이게 지금 상황이 좀 급변하고 있어서 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국회 법사위 오늘 새벽에 통과됐고 지금 뭐 본회의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국민 여론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국민 여론은 가장 큰 것이 시기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왜 꼭 4월에 통과돼야 되는지 이것이 좀 너무 조급하게 졸속 강행이 아니냐 이런 인식도 있고 또 내용성으로 보면 국민들은 이 검찰청법과 또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잘 알기 힘들거든요. 전문가들 정도가 돼야 이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여론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결과로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TBS 의뢰를 받아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0일, 23일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던 조사 결과인데요. 국회의장, 당시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박정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이제 수용을 했었던 그 중재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잘했다가 수용을 잘했다가 34%, 잘 못했다가 42.5%로 잘 못했다는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중재안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응답을 한 결과라기보다는 국민들도 왜 이렇게 빨리 통과를 하지? 이렇게 서두르지? 또 내용을 나는 잘 모르는데 심지어 이 조사 결과에서도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무려 23.5%나 됐습니다. 일단 너무 졸속으로 너무 빨리 서둘러서 처리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국민 여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6년에 한미 FTA를 할 때도 참 많이 극렬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한 여론조사에서 이 한미 FTA 법안을 정작 국민들이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니 10명 중에 9명이 모르는 겁니다. 그랬어요? 모르는 가운데 찬반 이렇게 팽팽하게 전국에서 또 시위가 있는 곳도 있고 찬반 시위가 있는 곳도 있었을 정도였는데 그 여론조사 이후로 국민들이 정작 모르고 있다는 여론조사 이후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것도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1년 동안 공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도 판단이 이게 검찰 수사권, 기소권 물론 이거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는데 예. 왜 이걸 너무 빠르게 이렇게 서두르느냐가 가장 큰 지금 반대 또 반발이 나오는 이유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만약에 이제 국회를 최종 통과가 된다면, 자, 이제 공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갈 텐데, 문 대통령 어떻습니까? 어제 저도 이 손석희 문재인 이 대담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수용할 것 같던데요, 보니까? 네, 저는 수용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이유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주 낮다면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가 긍정평가가 한 30% 아래 20% 되었다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걸 수용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이유는 탄탄한 국정 지지율. 두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저래도 검찰 관련이거든요. 검찰 개혁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이 완성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세 번째로는 시기적인 부분인데 많은 반발들도 있습니다. 국민 여론도 있지만 지금 이 법안이 중재안이 아니라 원안이 아니라 중재안이거든요. 국민의힘도 또 합의를 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검찰 수사권, 기소권, 또 수사권 분리,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안을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받아들이고 공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엄빈히 말하자면 중재안의 수정안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모두 이제 6개 그 섹터가 있잖아요. 6개 분야 중에 이제 부패와 경제만을 남겨놓고 이제 경찰 쪽으로 넘기는 게 이번 중재안이었는데 여기 이제 수정을 한 번 더 했죠. 그래서 선거 사범까지 검찰이 맞습니다. 관리하도록 하는. 이 선거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게 된 경위가 정의당 쪽에서 또 국민들이 왜 공직자 그리고 선거가 빠졌느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높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면 어차피 선거 사범과 관련된 것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당연히 또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에 선거까지 포함이 된 것이죠. 정의당의 중재안이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 우리 장관 후보자들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장관 후보자 지명이 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제가 의혹들 싹 다 이제 체크하면서 정리를 해 나갔거든요. 매일매일. 내가 어느 순간부터 포기를 했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거의 모든 후보자들이 다 의혹들이 불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여기서 다 얘기 못합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딱 한 명만 좀 지목해서 이게 의혹 좀 정리해 주실까요? 가장 큰 건 뭐 정호영 후보자라고 봐야 되겠죠.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뭐 대형 로펌에서의 고액 자문료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지금 이제 정호영 후보자가 집중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녀와 관련된 그리고 공정과 관련된 특히 이제 입시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자녀가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부분 또 아들의 또 병역 신체 검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칼럼과 관련된 부분이 여성 폄하가 있다. 또 이 경북 군위시인가요? 여기에 또 관련된 농지와 관련된 농지법 위반 의혹입니다. 아직까지는 의혹. 해서 이래저래 포함을 하면 한 10여 가지가 됩니다. 넘는 것 같던데요. 경북대 의대에서 자녀들이 뭐 봉사활동한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 시간의 사용 뭐 이런 등등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정호영 후보자 본인은 한사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불법이 아니다. 끝까지 인사청문회를 간다.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반발들이 실제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화인국께서도 아시겠지만 강행 통과, 지명, 임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화살이 지금 모두 총리 후보자 쪽으로 가는 방향과 또 성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어제 그제 원래 그 청문회 열려야 되잖아요. 총리 청문회가. 근데 뭐 서로 기싸움, 자료 제출건으로 해서 일주일 미뤄졌습니다. 다음 주 월화로. 2일, 3일로 미뤄졌는데 이것도 인사청문회 이후에 또 국회 표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준이 과연 성사되겠느냐, 통과되겠느냐 이것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당히 지금 인사 문제로 이 지지율까지 그러니까 국정수행 기대감까지 내려가고 있는 윤석열 당선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임기 시작을 얼마 앞두지 않고
인사가 만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분위기 같아서는 총리 인준 안 될 것 같아요. 뭐 인준이 안 되면 혹시 그 왜 총리 서리로 이렇게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서리 제도가 없으니까요. 서리 제도가 없는 건가요?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김부겸 현 총리를 지속시키겠다. 왜냐하면 장관 재청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리 인준이 안 되면 나머지 정호영, 이상민, 또 한동훈 후보자들 등등이 인사청문을 거친다 하더라도 임명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장관들 뭐 총리 계속해서 이제 업무 수행을 해 나가는 거군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만큼 얼마나 지금 인사 관련된 논란과 의혹이 되는 부분을 윤석열 당선인이나 또 국민의힘에서 소통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좀 간단히 좀 살펴보죠. 크게 봐서 뭐 서울시장, 경기지사, 판세 간단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경기도는 팽팽합니다. 지금 이제 김동연 또 김은혜 양김 대결이 이제 성사가 됐고 대진표가 만들어졌는데 결국 여기는 우리 또 코너를 통해서 여러 차례 경기도를 분석해드렸지만 결국에는 양김의 대결, 이 김은혜, 김동연의 대결이 아니라 이재명과 윤석열 당선인의 대결, 이른바 6명의 대결이다. 그러네. 대선 2차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팽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어느 한쪽으로 장담하기가 끝까지 선거 막바지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서울은 오세훈 시장이 이제 사선에 나서게 되는데 현직 프리미엄도 있고요. 또 대선 승리에 대한 밴드 웨거닝 효과도 있는데 과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누가 결정될 것이냐. 송영길이냐 김진애냐 김진애냐 송영길이냐 얼마만큼이나 맹추격을 할 수 있냐.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은 추격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좁혀야 또 이길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얼마만큼이나 빠른 시간 내에 쫓아가느냐. 그래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서울에서의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로만 봐서는 서울에서는 오세훈, 경기도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뭐 여론조사상으로는 좀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모릅니다. 또 앞으로 한 달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또 전국이 어떻게 또 급변할지 모르고 매주 좀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코너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한 번도 빠뜨리지 마시고 쫑긋 해주십시오. 자,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